니체는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것이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비교 속에서 태어나고, 비교 속에서 자라고,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받았고, 사회에서는 연봉으로 비교받았고, 가정에서는 자식으로 비교받았습니다. 비교가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비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친구의 성적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잘했구나. 나보다 못했구나. 전체 순위에서 내가 몇 번째인가. 그것만이 내 능력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교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비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의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사회에 나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저는 제 회사를 돌아보며 부족감을 느꼈습니다. 친구가 큰 집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작은 아파트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저는 항상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 압박은 365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남보다 덜 벌면 부끄러웠고, 남보다 작은 집에 살면 숨겼고, 남보다 못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남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균보다 위에 있는가? 내가 남들보다 나은가? 아니면 내가 뒤처져 있는가? 이 질문은 항상 제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보다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 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비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변 친구들의 남편과 저를 비교했고, 저는 주변 친구들의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키가 작구나. 공부를 못하구나. 아직도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날도 쉬지 못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쉬면 뒤처진다. 멈추면 진다. 이런 생각이 내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조차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 저는 남의 인생을 기준으로 제 인생을 재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제 실패의 기준으로 잡았고, 남의 행복을 제 불행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비교를 권장했습니다. 저 사람 보라.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일을 해냈잖아. 왜 너는 아직까지 이 모양인가? 그런 말들이 저를 더 깊은 비교의 굴레로 밀어넣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어떤 집을 마련했는지, 누가 자식을 어떤 학교에 보내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제 삶을 다시 한번 저울에 놓았습니다. 충분한가? 아직 부족한가? 이런 질문은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저의 일상이었고, 비교는 저의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기를 마시며 점점 무언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교가 제 인생을 얼마나 먹어치우고 있었는지를.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단순히 불안감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삶의 방향을 빼앗아 갔습니다. 남의 삶이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고, 저는 그 나침반만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20대, 30대에 원래 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큰 회사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원했던 일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원하는 일을 선택하면 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 보이는 일을 선택했고 남들이 인정받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도 그랬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하나 결혼하고 있었고 저도 그 나이대에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직 원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더라도 남들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 준비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깊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파트는 작았고 위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은 가족이 함께 웃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남의 집과 비교하면 제 집은 항상 초라해 보였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왔던 불안을 기억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남과 비교하면 그 기쁨은 작아졌습니다. 승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변 친구들의 직책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들보다는 낫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구나. 기쁨은 잠깐이고 불안은 길었습니다. 축하받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음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자랑스러웠지만 곧 주변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 기쁨은 깎여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는 더 잘하구나. 우리 아이는 아직 이 정도구나. 아이의 성적은 제 자존감의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하면 제가 행복하고 못하면 제가 불행해졌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며 살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들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그것들은 남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미뤄두고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왜 늘 허전했는지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돈도 벌었고 집도 마련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느 정도의 안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항상 빈듯했는지, 왜 밤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 불안감이 찾아오는지, 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 답을 찾은 것은 훨씬 후였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이도 컸고 몸도 지쳐진 후였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남의 속도로 달려왔으니까 제 마음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 삶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마음에는 공허함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허함은 남과의 비교가 계속되는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재었던 제 인생은 남의 기준에 닿으면 잠깐은 안도하지만 곧 다시 비교의 출발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앞서도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아무리 이루어도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무함은 바로 거기서 왔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재는 삶은 결코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니체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남의 가치 안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남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철학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진리를 몸으로 겪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질문은 남과의 비교였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가? 내가 남보다 뒤처져 있는가? 내가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그 습관은 저를 점점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살면 남의 삶이 잘 가는 날은 제가 패배한 날이 되고 남의 삶이 어려운 날은 제가 안도하는 날이 됩니다. 남의 행운에 질투가 생기고 남의 불행에 안도감이 생기는 이런 마음은 결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서 이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친구보다 더 빨리 승진했을 때, 친구보다 더 큰 집을 마련했을 때, 그 순간은 잠깐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월감은 며칠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의 상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보다는 앞서지만 다른 친구는 저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해서 지는 날은 더 길고 깊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저는 며칠을 초라해 보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제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비교해서 지면 그 패배감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이 잘 살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남이 못 살면 우리가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남의 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있는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남이 언제 성공할지, 언제 실패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남이 바뀌어야만 사라지는 불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어도 남이 더 좋은 결과를 내면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그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남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이 잘 지내면 제가 초라해졌고, 남이 힘들면 제가 안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수십 년이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남이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방향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남의 속도로 달려왔으니까 제 안에서 진짜 제가 무엇인지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남의 삶이 제 삶의 거울이 되었고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만 제가 보았습니다. 거울 뒤에 있는 진짜 제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남의 인생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비교를 멈추는 것은 어떤 단 하나의 결정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결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는 남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날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축하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에 작은 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자리에 열등감이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신기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채워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남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친구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친구의 조건과 내 조건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을, 같은 출발선에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했고 장애물이 많았고 남보다 더 큰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같은 결과로 비교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끝점이라도 출발점이 다르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새로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면 사실 꽤 잘 버텼구나.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남과 비교하는 눈을 잠깐 감고 제 자신만 바라보면 거기서는 초라함이 아니라 작은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내 속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느렸고 남보다 적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10걸음을 걸었을 때 저는 5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5걸음은 저의 걸음이었습니다. 저의 힘으로, 저의 시간으로 제가 선택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10걸음보다 저의 5걸음이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리듬을 인정하게 된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결정도 천천히 내리고 일도 천천히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제 리듬이고 그 리듬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단단해진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니 남의 생각이 덜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한지,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지, 그것이 남의 평가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은 저에게 이런 단단함을 주었습니다. 아침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무거웠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 속도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혼자 창밖을 보고 혼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비교를 내려놓은 것이 준 선물입니다. 저녁도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못했구나. 남들은 더 많이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저녁이 편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오늘 하루도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오랫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재었고, 남의 속도로 제 인생의 진행을 재었고, 남의 눈으로 제 삶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제 행복을 남의 손에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이 더 잘 살면 제가 불행해지는 삶. 그런 삶은 제가 원래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이 남의 인생보다 작아도, 남의 인생보다 느려도, 남의 인생보다 평범해도 그것은 제 인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고, 내가 겪은 것들이 있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과일이지만 서로 다른 과일입니다. 사과가 배보다 작다고 사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른 맛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남의 삶과 달라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제 자신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차례라고 느끼는 것이 늦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의 눈을 신경 쓰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압박이 줄었고,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이 더 중요해진 시간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도, 남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이제는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해온 사람에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진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인생에는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친구와 나눈 이야기들, 작은 것에 웃었던 순간들, 힘들었지만 버텼던 날들. 이런 것들은 남의 인생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제 인생의 색이고 제 인생의 결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잠깐 눈을 뜬 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까? 오늘 아내는 건강할까?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작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침이 저에게는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내 삶도 같은 정도로 존중합니다. 남이 잘 살아도 내가 불행해지지 않고 남이 못 살아도 내가 우월해지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평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누구든 잠깐만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잠깐 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더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은 다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남을 잠깐 안 보는 것에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남보다 작아도, 이것이 제 인생이고 이것이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남보다 작아도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